국제 유가가 200% 오를 때 왜 우리나라는 20%만 올랐을까요? 사실 그 뒤에는 이 있었습니다. 싼 주유소 찾느라 뱅뱅 돌지 마시고 부터 깔아보세요. 엄마 아빠의 든든한 지원군 막내딸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빠 정보 독립시대입니다. 요즘 주유소 가기 무섭지 않으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1,700원에 비싸다고 난리였잖아요. 지금은 1,900원대 주유소에 아주 싸다는 소문 듣고 몰려온 차가 줄을 서는 지경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치솟는 기름값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은 기름값을 요모조모 뜯어보려고 합니다. 기름값은 대체 누가 정하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싼 주유소 찾는 꿀팁까지 정리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기름값 대체 누가 정할까? 기름값 구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차에 넣는 기름이 완제품이라면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공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이 역할을 정유사가 하는 거예요. 원유를 들여와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 같은 석유 제품으로 정제해서 판매하는 거죠. 금은방에서 금을 세공해서 금반지로 파는 것처럼요. 우리나라는 1997년 이전엔 정부에서 기름값을 정했습니다. 지금의 전기, 가스요금과 비슷하죠. 1997년부터 유가가 자유화되면서 석유 제품의 가격은 시장 가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름값은 기본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국제 가격인 싱가포르 국제 제품 가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금반지 값이 국제 금 시세를 따라가는 것처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제품 가격은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세금, 유통비, 주유소 마진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주유소에서 보는 최종 소비자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나라 기름값이 덜 올랐다니?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는 약 70달러에서 최대 170달러까지 치솟았고 국제 휘발유, 경유 가격은 최대 200%까지 급등했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는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도 소폭 떨어진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2월과 비교했을 때는 50% 이상 증가한 값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휘발유는 약 19%, 경유는 약 26% 오르는데 그쳤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국제유가가 2.5배로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정유사들도 이 비싼 가격의 원유를 샀을 거잖아요. 이 기간에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은 휘발유, 경유 모두 200%까지나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는 20% 정도만 올랐을까요? 바로 최고 가격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값이 하도 뛰니까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정부가 주유소 석유 제품의 최고 가격을 정해둔 건데요. 정부가 석유 제품 가격 상한선을 정한 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기름값 파동의 심각성이 다시금 느껴지네요. 세 번째, 한국에서 최고 가격제가 가능한 이유. 우리나라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이전에도 기름값이 싼 편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무슨 소리냐 싶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세전 휘발유, 경유 소비자 가격은 OECD 23개국 중 가장 낮고 2025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의 73에서 75% 수준입니다. 비결은 바로 한국의 정제 기술력 덕분인데요. 우리나라의 정유사는 전 세계 5위 수준의 정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준이냐면 1위부터 4위까지가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거든요. 다들 땅덩어리도 넓고 원유를 직접 생산하는 국가들이죠. 우리나라는 산유국도 아니면서 순위권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사태에도 우리나라는 안정적으로 기름을 공급받고 있는 거죠. 자료를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지금 기름값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난리더라고요. 필리핀, 스리랑카는 공공기관과 학교에 주 4일제를 도입했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학생이나 근로자 입장에선 오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경제 활동성이 20%나 줄어든 셈이니까 국가 경제의 관점으로 보면 큰 손해죠.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인데도 이 정제 기술력 하나로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겁니다. 최고 가격제조차도 사실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석유 제품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그 나라가 부르는 값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가격을 억제하더라도 물량 부족과 공급 불안 때문에 정책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네 번째, 우리나라가 석유 수출 강국이라니? 아까 우리나라의 석유 정제 기술이 세계 5위라고 했었죠. 그만큼 우리나라를 찾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정유 산업이 수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유사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서 70% 정도로 절반이 넘습니다. 수출 하면 보통 반도체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 제품도 늘 수출 품목 상위 5위 안에 듭니다. 몇 년 전에는 이 둘을 합친 수출액이 반도체보다 높을 정도예요. 중동 사태 이후 한국 정유의 존재감은 더 커졌습니다. 정유 산업이 약해서 우리에게 석유 제품을 받아가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호주고요. 뉴질랜드는 석유 제품 수입 시장의 40.7%가 한국산이에요. 심지어 뉴질랜드 장관이 얼마 전 한국의 SK에너지 본사를 찾아와서 석유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청했다고 하죠. 일본에서도 경유 수출을 제한하지 말아달라고 한국에 요청했고, 미국도 항공유 수입의 약 70%가량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구했어요. 우리가 동네 주유소에서 쉽게 만나보는 기름이 알고 보니 지금 전 세계 인기 상품이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 싼 주유소 찾는 꿀팁. 이렇게 기름값 난리통인 이 상황에서 대체 기름값 싼 곳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전 그동안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경로상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서 들렀다 가는 방식으로 주유를 했었는데요. 이젠 싼 주유소를 아예 목적지로 설정을 해야겠더라고요. 싼 주유소 찾는 법 소개해 드릴게요. 오피넷이라는 앱 하나면 됩니다. 이 앱은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기름값 정보 앱인데요. 여기를 들어가 보면 지역별 최저가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피넷을 내려받으면 이렇게 사용법을 안내해 주는데요. 바로 홈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내 주변 주유소 찾기, 지역별 주유소 찾기, 경로별 주유소 찾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주유소 가격을 편리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주유소 찾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있는 서울시 금천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SK 주유소가 1967원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뜨네요. 오른쪽에 있는 찾아가기를 누르면 평소에 쓰는 지도나 내비 앱으로 연동해서 바로 길찾기 모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목적지로 가는 중에 주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경로별 주유소 찾기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대부도까지 찍어봤는데요. 광명 쪽에 있는 SK 주유소가 1978원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하네요.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착한 주유소 찾기 기능도 있습니다. 착한 주유소는 유가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로 인정받은 곳들인데요. 전국 평균 가격 대비 리터당 약 14원에서 15원 정도 저렴하게 팔고 있으니까 우리 집 주변에 착한 주유소가 있는지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오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기름은 이 값이 오른다고 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물값 오른다고 물 안 마시는 거 아닌 것처럼 그만큼 기름도 우리에겐 물, 공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칭찬 부탁드립니다. 엄마 아빠의 칭찬은 막내딸을 춤추게 한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가 자유롭게 정보를 쓰시는 그날까지 저 막내딸이 응원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